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4장이죠. 4장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은, 자, 어떤 내용이냐. 4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어문입니다. 제어문. 제어문. 예, 이게 이제 제어문이라는 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 실행하는 순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라, 반복해라, 실행하지 마라, 실행해라, 뭐, 이런 프로그램 실행을, 예, 실행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제어문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 실행 흐름 제어에 대한 거, 요 제문에 대한 개념이 좀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4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조건문. 예, 중요한 거고요. if문이라고 하는데, if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패턴, if 조건문, 예, 패턴을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문 중에, 이게 이제 선택문이라고 하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합니다. 스위치문 되어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선택 문이라고 합니다. 자, 요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요거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될 때, 그때 똑같은 작업을 여러 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업을 10,000번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죠. 그러면 10,000번이 아니라 100,000번이다. 10만 번 동안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그런데 이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반복문으로 그런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코드가 깔끔해지고 코드 양도 줄어들고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반복문하고 이제 while 반복문을 쓰는데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do while문이라는 반복문도 있는데요. 요 do while문은 while문하고 같은데요. 조금 이제 요걸 좀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while문입니다. 그래서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for문, while문 요렇게 다루고 마지막에 이제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해당 케이스문을 빠져나올 때 혹은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브레이크문. 그 다음에 그 반복문이 있으면 그 반복문의 그 최초 위치, 초기 위치로 처음 위치로 되돌아가는 컨티뉴문. 자, 요런 이제 관련된 명령어. 요렇게 이제 제어문 4장의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익히고 나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령들 있죠. 그 명령들하고 요 제어문하고 조합을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어휘수를 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덧셈한다 뺄셈한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검사해서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파란불일 때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했을 때 신호등을 탁 보고 시동이 빨간등이면 멈춰라, 파란불이면 진행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제 조건문 같은 거 이렇게 다뤄야 되고, 그죠? 바퀴를 회전시켜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진행합니까? 엑셀 밟는 동안은 진행해야 되고, 또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 감소시켜야 되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실제 그런 로봇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이거 말고 이런 제어문 말고 또 더 있습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대부분은요, 요것만 아시면 개념이 거의 다 요 안에서 끝납니다. 기본 문법에 이게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 조금 덜 중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기본 문법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프로그램을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배울 때 요 기능들 따로따로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잘 한다는 얘기가 이거 조합을 잘하는 거예요. 조합을. 예, 조합을. 예, 조립할 때요. 예, 응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코드 실행 흐름 제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가 실행되는 흐름을 제어하기.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요, 위에서부터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있는 라인부터 해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고 그 다음 줄 이제 와서 이제 실행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보통 그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실행 흐름, 예, 메인 메소드, 우리가 자바에서는 public state void 메인 메소드 작성하셨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메인 메소드의 자, 시작 중괄로, 예, 중괄로에서 자, 끝 중괄로까지 위에서 아래로 자, 실행되는 흐름을 얘기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바 클래스 만들 때 public state void main에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고요. 메인 메소드 안에 여러분들 작성했던 그 명령들 있죠. 연산자라든지 명령들, 예. 자,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제 그 메인 메소드 안에 작성되었던 내용들이 위에서 아래쪽, 예, 그래서 시작 중괄로부터 해서, 예, 끝 중괄로, 예, 까지 차례대로, 예, 실행이 되어지는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흐름 제어물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실행 흐름을 개발자가 원하는, 예,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예. 우리가 뭐 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운전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핸들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루핑, 예, 루핑은 반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처리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반복문이 실행 완료된 경우에 제문 처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자, 돌아가서 다시 이제 반복하는 것을 얘기한다. 예, 반복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그 조건문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반복문, 이게 제어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어문, 예, 제어문이고요. 이걸 제문이라고 합니다.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데, 자, 짧게 그냥 제어문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제어문 중에 조건문은 if문, 스위치문이 있고요. 반복문에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자, 메인 메소드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자, 메인 메소드의, 예, 첫 번째 라인부터 해서 쭉 실행이 되겠죠. 되는데 이런 제어문을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메인 메소드의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 요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가다가 요 제어문의 조건식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이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수가 없고 그냥 건너뛰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자, 어떨 때는 이 조건식, 예, 만족하기 때문에 요 제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 만약에 이게 이제 반복문이면은 다시, 예, 뭐 이렇게 처음으로 되돌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뭐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렇게 빠져서 바깥쪽으로, 예, 예, 그 제어가 바깥쪽으로 빠져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제 또, 예, 자, 실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실제 실행되는 방향이, 예, 여러 가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그 실행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단순히 이렇게 위에서부터 코드가 단순히 차례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 어떨 때는 오른쪽, 어떨 때는 왼쪽, 뭐 동쪽, 뭐 서쪽, 뭐 이렇게 다르게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실행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건문하고요, 반복문, 예, 별 5개가 아니고 별 50개, 별 5만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 기초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요거 이용해서 예제 한번 이해되시면요, 그 확장 예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기본 예제에서 좀 수정해서 만들어 보는 거 있죠. 확장 예제를 많이 또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이제 또 실력이 또 많이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if문부터 한번 볼게요. 요 조건문, if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실행에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실행시킬 수 있는, 자, if문인데, 자, if문은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블록 실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자, 실행, 이렇게 되다가 if문을 만났어요. 자, if문은 조건문이라고 하죠. if가 만약에 이런 뜻이죠. 만약에, 요 이제 조건, 식이 있고요. 요 if 블락이라고 합니다. if 블록, 블락. 자, 중괄호 열고 닫고가 있는데, 이 영역에 있는 코드를 실행할지 안 할지는 요 조건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식 값이 자 여기 이제 true 혹은 false 값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불리언 값이죠. 불리언 값으로 이제 true false가 발생될 수 있는데 true일 때만 요 if 블록을 실행하고요. false가 되면은 이 조건식이 false가 되면 이 if 블록을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서 그 다음 이제 명령을 실행합니다. 건너뛴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식 결과가 true냐 false냐에 따라 가지고 실행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true면은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참일 때, 자 여기 이제 거짓일 때 흐름을 자 다르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true이면 블록을 실행해주고 false이면 블록을 실행하지 않는다 설명드렸어요. 이게 조건문, if문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자, false일 때는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 블록 안에 있는 여기 이제 명령문들이 있습니다. 명령문들을 이렇게 실행해주고 끝까지 실행해주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렇게 그 if문만 사용하는 요게 이제 단순 if문이고요. if문도 여러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단순 if문이라고 하고요. 요거 이제 문법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거 이제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단순 if문은, 자, 어떤 조건을 주고요. 자,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걸 실행해. 이겁니다. 만약에 요 조건이 참이면 요 블록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는 거고요. 어떤 조건이 참일 때만 뭔가 딱 내가 지정해 놓은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건이 거짓일 때도 내가 원하는 어떤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참일 때 꼭 집어서 이거 실행해. 이게 아니라 참일 때 A를 실행해 라고 하는 것처럼 거짓일 때도 다른 거 실행해. 그러니까 참일 때는 A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는 B를 실행해. 거짓일 때도 요 조건식이 거짓일 때도 내가 원하는 그 코드를 실행하게끔 할 수 있는 게 요 if else 문이라고 하고요. 여기 if else 문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 if 문이 있고 요 s가 뒤에 추가적으로 요 if 블럭 뒤에 이렇게 붙는 거예요.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else 문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요 조건식이 만약에 이제 여기 쭉 실행되다가 조건식이 거짓일 때와 이제 참일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게 참이다. 조건식이 참이다. true 값이다. 그러면 요 if 블럭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실행합니다. 여기 if 블럭이죠. 그래서 요 if 블럭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게요. 요 if 블럭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행할 겁니다. 참일 때는. 그리고 요 if 블럭을 실행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밑에 있는 else 블럭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요. 이 조건 이제 참일 때는 if 블럭만 실행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빠져나갑니다. if else 블럭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고요. 만약에 자 여기 이제 그 위에서부터 쭉 이제 실행하다가 if 문을 만났는데 요거 이제 if else 문이에요. 근데 이제 요 조건식의 결과가 거짓이에요. 자 거짓이면 요 값이 거짓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서요. 요 if 블럭 다음에 있는 else 블럭으로 제어를 옮깁니다. 그래서 요 else 블럭이 와서 요 else 블럭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여기 이제 명령어가 있겠죠. 요 명령어들을 이렇게 이제 실행합니다. 조건이 false 거짓일 때 요 부분을 실행하고
S 블록 자 시작부터 예 닫는 이제 요 갈로까지 이제 요 블록 그 끝 블록까지 다 이제 실행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갑니다. 예, 요게 이제 if else 문이고요. 예.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단순 if 문을 쓰겠느냐 안 그러면 if else 조건문을 쓰겠느냐 요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패턴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 예. 뒤에 이제 else 문이는 if else 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예. 단순 if 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중에 요거는 이제 조건문 안에 포함시킬 때도 있고요. 예, 선택문으로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때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조건문이라고 할게요. 뭐 선택문 이라고 이제 설명한 때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스위치 문이라고 했는데 변수의 값에 따라서 자 케이스를 실행하는 예, 스위치 문이다. 그래서 밑에 요 그림 보시면 예, 스위치 케이스 문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명령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스위치 케이스 문 익히실 때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예. 자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위치라는 키워드 명령어 케이스라는 명령어 브레이크라는 명령어 디폴트라는 명령어 그래서 익히실 때 이제 스위치 케이스 제가 그래서 여기 스위치 문이라고 다 끝내지 않고 그냥 스위치 케이스 문 이렇게 외웠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디폴트만 예, 같이 뒤에 붙여서 익히실 때 그렇게 익히시면 세트로 그냥 익히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스위치 문은 요 스위치라는 키워드 뒤에 소괄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그래서 요 괄로 안에 변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밑에 보면 이제 케이스문이 있는데 요 케이스문은 내가 필요하면요 지금 요 케이스문이 두 개가 있죠. 케이스가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20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만큼 케이스문을 여기 쫙 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케이스문을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문은 예, 변수값 여기서 변수는 스위치 그 다음에 있는 요 변수를 얘기합니다. 예, 요 변수값과 동일한 값을 요 케이스문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문이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케이스문에 여기 보시면 값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위치문의 변수의 값이 케이스문의 제일 위에 있는 케이스문의 값 1과 같은지 비교해요. 같으면은 해당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예. 만약에 요 변수의 값하고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케이스문에 예, 여기 작성되어 있는 값하고 비교했을 때 값이 다르다.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문을 비교합니다. 그 다음 케이스문에 가서요, 요 변수하고 예, 요 두 번째 케이스문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요 변수 값하고 요 값이 두 번째 케이스 값이 일치하면 요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을 이제 실행합니다. 예, 그런데 요 변수 값이 자, 첫 번째 케이스 값 비교했는데도 같지 않고 두 번째 케이스 값하고 비교했는데도 같지 않아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요 디폴트 문이 있죠. 요거는 이제 변수 값이 자, 1이 변수 값이 1과 다 이제 비교했을 때 동일하지 않을 때 같은 값이 없을 때 이 케이스문에는 이 변수와 같은 값이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디폴트 문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케이스문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해당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예, 여기 스위치 변수 소괄로 안에 이제 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로 열었잖아요. 그죠? 중괄로 여기 이제 닫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고요. 해당 케이스문을 실행한 다음에 이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문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 스위치 케이스문을 예.
해당 케이스문 실행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 문을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됩니다. 예. 예. 요게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이 이제 형식이고요. 예. 그래서 다시 보면 변수값, 여기 스위치문 다음에 있는 여기 이제 변수값과 동일한 값을 케이스문에서 찾아서 내려갑니다. 첫 번째 값하고 비교하고 두 번째 케이스문에 있는 값하고 비교하다가 똑같은 값이 있으면 해당 케이스 값을 자 보면은 이제 동일하다, 변수값 동일하다 그러면 해당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구도로 만들고요. 요 케이스문들 다 뒤졌는데 이 변수값하고 똑같은 게 없어요.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마지막에 디폴트 문장에 있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지금 이제 값 1 다음에 요게 콜론이고요. 값 2 다음에 있는 것도 콜론입니다. 콜론 기호가. 그리고 디폴트 다음에 있는 것도 콜론이고요. 요 기호. 요거 이제 문법 이제 형식이고요. 요 디폴트 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디폴트는요, 여기 변수값이 케이스문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똑같은 게 없다. 케이스문에 변수값과 똑같은 게 없다 했을 때 디폴트가 실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요 디폴트 부분이 필요 없으면 조금 줄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필요 없으면 덜어낼 수도 있어요. 안 써도 돼요. 나는 케이스문에 요 케이스문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요. 처리가 안 되면 올 수도 없고, 디폴트 문은 필요 없다 하면 디폴트 필요 없으면 이걸 이제 코드에서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 디폴트 문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브레이크는 다음 이제 케이스 실행하지 않고 스위치문 빠져나갈 때 사용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 다음 케이스가 연달아 실행된다. 그래서 요거 브레이크 문이 사용이 안 되면 첫 번째 케이스에 있는 값 1하고 변수하고 값 같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값하고 자 일치하는 케이스 이제 값을 찾아서요 해당 케이스 문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명령문이 있다고 보시고요. 요걸 이제 실행을 하고, 이걸 이제 브레이크 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브레이크 문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 문까지 같이 실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벽 뚫고 뭐 이런 그런 이제 TV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죠? 지붕 뚫고네, 벽 뚫고가 아니라 지붕 뚫고 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바닥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안 걸어주면요 얘가 해당 케이스문만 실행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다른 케이스문에 있는 명령까지 실행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필요할 때는 쓰고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생략해서 일부러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조건문이라고 하는 if문과 스위치 케이스문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제 선택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실행문을 반복하는 포문이라고 해서요. 자, 요 이제 포문. 자, 여기 포문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요 놈도 지금 보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포문인데. 내가 이제 어떤 명령을 반복해서 계속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제 포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문은 실행문을 여러 번 반복 실행해 주기 때문에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자 여기서 1번, 2번, 여기 3번, 4번, 자 요 이제 숫자가 되어 있는데요. 실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쭉 실행이 되다가 포문을 만났어요. 포문은 반복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문은 형식이 요 서글로 안에 제일 앞에는 초기식, 초기화식 돼 있는 그냥 초기식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조건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미콜론이 오고, 자, 세 번째는 증감식이 옵니다. 증감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요 키워드 뒤에 소갈로가 오는데, 요 소갈로 안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 블럭, 예, 포문에 붙어 있는 블럭이죠. 포 블럭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포 블럭 안에 우리가 반복하고자 하는 실행, 여기서 이제 실행문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을 여기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뱅글뱅글 돌면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할 때 반복하는 횟수는 개발자가 여기 있는 초기식과 조건식과 증감식 요걸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반복할지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그러니까 작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1번 초기화식부터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1번 초기화식이 먼저 실행이 된다. 그러면 초기화라는 용어를 앞에서 제가 사용을 했죠. 초기화라는 게 이제 어떤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하고, 변수라는 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값 하나 저장하려고 그러면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야 되죠. 자, 변수 선언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값을 대입하는 거, 처음으로 값을 저장하는 거를 뭐랬습니다. 초기화한다고 그랬죠. 초기 값을 넣는다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값, 그 변수를 선언하고 첫 번째 값 집어넣는 거, 초기 값을 넣는 거, 그게 이제 초기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초기화식에는 그런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 요것은 이제 여기서 조건식은 여기 크다, 작다, 앞에서 연산자 배우셨잖아요. 그죠? 조건 연산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산술 연산자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and, or, not 요런 이제 논리 연산자 배우셨죠? 그런 연산자들을 사용해서 결과가 true, false가 나오는 조건식을 여기 이제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증감식인데 일단은 초기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 검사해서 얘가 이제 true냐 false냐에 따라 가지고, true면은 요 3번에 실행 문장을 실행하고요. false면은 포문을 실행하지 않고 요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데, 요 조건식에 따라서 포문 블럭을 반복 실행할지 그냥 빠져나갈지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건식 요 부분에 결과가 false면 그냥 포 블럭을 빠져나가는다. 그래서 요 이제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요 증감식 쪽으로. 증감식은 우리 증감연산자 배우셨잖아요. 자, 어떤 이제 변수가 있으면 그 값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사실 여기서 이제 카운트 변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데 그런 이제 수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조건식을 검사해요. 그래서 요 조건식 안에는 요 초기식, 그다음에 증감식에 사용된 그 카운터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했을 때 다시 이제 true 값이 나오느냐, false 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true 값이 나오면 다시 요 실행문을 반복 실행하고, false 값이 나오면 빠져나가고, 다시 올라와서 증감식 실행하고, 조건식 또 다시 검사해서 또 true가 나오면 포문 반복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조건식이 이제 false가 나오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문 실행이 되는 거고요.